우선 이 파트에서 너네들이 첫 번째로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파트가 이해의 파트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틀린 문제들 보면 그 문제 숫자들 있는 거 있잖아. 16번 같은 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17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좀 많이들 틀렸어. 근데 개념 문제들도 분명히 많이들 틀렸거든. 예를 들면 뭐 11번 문제나 뭐 12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쉬워 보이는데 너네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틀렸는데, 이제 이거는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건 아니고 학생 개개인마다 나 이런 개념이 살짝 헷갈리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 조금 틀렸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공통적으로 문제 계산 문제들을 풀어줄 거긴 한데, 너네들이 이 개념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많이 틀린 친구들은 아직 이해가 잘 안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해가 우선이야 일단.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도 풀 수 있는 거거든. 됐지? 오케이. 일단은 15번 같이 한번 보면은 얘는 일단 계산 문제가 아니야 얘는. 막 EF, F, 그다음에 뭐 T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계산 문제인 건 아니에요. 얘는 뭐 개념 문제인 거지. 같이 보면은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가만히 놓였더니 라고 얘기를 할 때 일단 첫 번째 문장 읽자마자 뭐 질량이 같은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떤 것들을 떠올려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질량이 같은, 우리 지금 이거 밑에 조금만 봐도 알겠지만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질량이 같은 이라고 했을 때 V가 운동량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질량이 같은 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면서 속도까지도 같으면 운동량이 같겠구나가 되는 거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단 운동량에서는 질량과 속도 둘 다 알아야 되는데 질량에 대해서는 이미 줬단 말이야. 가장 중요한 정보겠지. 질량이 같은 A, B는 바닥에 충돌한 후 튀어오르지 않고 정지하였다. 오케이. 자, 표는 A, B가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바닥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치? 충격량이라는 게 뭐였어? F 곱하기 걸린 시간이었잖아. 그러니까 힘과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만 하겠지. 이 문제가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문제라면.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서도 뭘 줬어? A, B 각각에 대해서 힘의 크기와 시간에 대한 표를 줬어. 너무 정직한 문제야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맞춰줘야 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힘의 크기가 EF고 F고라고 나와 있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충격량이라는 걸 F 곱하기 델타 T다. 충격량 I가 F 곱하기 델타 T다. 요건 알고 있거든. 그치? 그러면 이 충격량이라는 게 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을 그냥 델타라고 한번 해볼게. 델타가 변화량이라는 뜻이거든.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핵심이 뭐야? A, B를 가만히 놓았다는 말이 뭐야? 초기 속도가 0이라는 거지. 자, 우리가 중간에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 배우고 나서부터 뭐 했냐면은 계속 물체를 위에서 잡았다가 떨어뜨렸어. 그 얘기할 때 내가 중요한 게 처음 상태가 정지 상태다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항상 계속 등가속도 운동 분석할 때 뭐 등가속도 운동뿐만 아니라 계속 운동 분석할 때 초기 속도 얘기를 했었잖아. 왜냐면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속도식이 V는 V0 플러스 AT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 얘에 관한 정보를 줄 거 아니야. 가장 쉬운 상황이 가만히 놓았다가 뗀 상태라고. 그게 초기 속도가 0인 상태인 거니까. 그래서 초기 속도가 0인 상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오히려 좀 더 쉬워지는 거야. 이 텀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V는 AT가 돼버리는 거니까.
자, 아무튼 간에 얘는 지금 뭐 등가속도 운동이긴 하지만 이 지금 운동 상황이 등가속도 운동이긴 하지만 뭐 그거를 포커스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서 그럼 뭐라는 거야? 마지막에도 정지했잖아. 그럼 마지막에도 운동 상태가 속도가 0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A와 B가 똑같다는 거잖아. 핵심이. 그치? A와 B의 상황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잖아. 근데 너네들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아,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가가 나올 거야.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게 같아야 된다.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게. 따라서 0.5라고 나올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보다 B가 크다. 같다라고, 그치?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라는 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해결이 됐던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디귿. 바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A와 B가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의 그럼 핵심은 뭐야? 이 문제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뭐야? A와 B의 상황이 똑같은 거야,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구나. 지금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가 똑같아 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질량까지도 똑같잖아.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조건 똑같다. 아, 그럼 충격량은 무조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지금 오른쪽에 힘의 크기라는 건 힘은 뭐 얘기하는 거야? 바닥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인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디귿선지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힘과 충격량에 대해서 좀 그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발문에서 지금 보면 바닥에 충돌한 후 튀어오르지 않고 정지하였다. 표는 A, B가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바닥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렇지? 바닥에 닿은 순간부터 받은 힘의 크기야. 바닥에 닿은 순간부터 바닥으로부터 받은. 그럼 이거 무슨 어떤 상황인 거야? 뭐 이런 상황일 수 있겠지? 바닥이 뭐 지금 딱딱한 상황이긴 하지만 바닥에 재료가 뭐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충돌하는 순간 얘가 지금 튀어오르진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튀어오르진 않았어.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야? 얘가 살짝 충돌하는 순간 살짝이나마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뭐 야구 배트 같은 것도 나무 배트 같은 것도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타자가 칠 때 있잖아. 그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로 자세히 보면은 나무 배트가 살짝 움푹 패였다가 다시 그걸 회복해가지고 되는 거 맞지? 그렇지? 아무리 딱딱한 고체여도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푹신한 거 에어백 같은 게 그치? 충격량에서 I는 F 곱하기 델타 T였잖아. 그게 어떤 상황이었어? 충격량이 동일할 때에 대해서 얘가 지금 동일할 때에 대해서 얘를 늘렸던 거잖아. 왜? 얘를 줄이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에어백 같은 거, 그치? 푹신하게 뭐 에어백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어떤 쿠션에다가 계란을 위에서 떨어뜨렸어. 계란을 이렇게 떨어뜨렸어. 그랬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쿠션이 이렇게 딱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쿠션이 여기 아래까지 내려갈 때에 대해서 이 T가 길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 바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바닥의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여기랑 살짝 조금 다른 거지. 그래서 얘는 0.5T고 얘는 T인 거 보니까 아, 얘가 조금 더 충돌하는 시간이 좀 길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반면에 충격량 자체는 똑같으니까 힘은 0.5배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문제의 핵심은 충격량이 똑같다라는 걸,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라는 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어야 됐다는 거야. 알겠지? 이런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위해서 이제 기본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까지 나와 있네.
그러니까 16번 문제 같은 거는 너네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지. 왼쪽 오른쪽 자료가 지금 두 개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지금 힘 시간 그래프를 줬어. 십육 번 다음 17번 다음 20번 풀어줄게. 이 문제는 타이틀이 운동량과 충격량이 관계가 되겠지? 그치? 이 문제는 뭐 계산 문제이면서 개념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123페이지, 완자 123페이지 이게 하단에 나와 있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요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충격량이라는 게 아이가
델타 P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 너네들 좀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 변화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차야, 차. 우리가 가속도가 뭐였어? 속도 변화량을 걸리는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그때 어떻게 했었어? V2 빼기 V1 처음 속도를 나중 속도에서 빼는 거지. 거기다가 t로 나눈 거지. 얘가 이제 가속도가 된다고. 그치?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운동량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운동량이라는 건 MV야. 그럼 여기서는 뭐 MV2 빼기 MV1을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 보통 문제에서 나중에 속도를 구하라, 나중에 운동량을 구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 그치? 근데 우리가 있잖아, 힘 할 때 있잖아, 힘, F에 관한 뭐 계속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했었어? 얘 MA니까 계속 A 찾고 나중에 그냥 질량만 곱해주면 된다고 했었지. 그럼 힘 나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 힘 시간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가속도 마지막에 힘 이렇게 했었잖아.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MV잖아, 운동량. 그냥 그러면은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랑 운동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랑 만약에 질량이 나와 있다면 똑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중 속도를 물어보는 거랑 나중 운동량을 물어보는 거랑 질량이 나와 있다면 똑같다고. 그치? 또는 뭐 예를 들면 나중 속도가 나와 있으면 질량이 안 나와 있는 물체에 대해서 질량도 구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런 건 뭐 문제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런 조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이미 줬어. 그치? 그 다음에 초기 속도를 줬어. 그럼 처음 운동량이 이미 나와버린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기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 결국에 요건데, 충격량이라는 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건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나중 속도 또는 나중 운동량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얘를 일로 이항을 시켜서, 그치? 충격량 플러스 처음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이 된다. 요런 얘기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해만 한다면은 그냥 이해하는 건데,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은 그러면은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물리뿐만 아니고 수학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개념, 어떤 공식을 어떨 때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 중학교 때까지는 단순히 수학도 유형 이런 거 뭐 외우고 공식 외우고 이런 게 가장 중요했을 수 있거든. 그렇지? 근데 지금 고등학생 때부터는 과학, 이해가 필요한 과학이나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식, 어떤 개념을 어떨 때에 적용을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어려운 거고.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공식 외우는 건 누구나 해. 그렇지? 고등학교 정도 공부 하는 친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봐봐. 그래서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야? 충격량과 처음 운동량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나중 운동량 또는 나중 속도를 물어보는 경우에 대해서. 자, 이 문제 한번 봐봐. 다시. 처음 운동량 알고 있지? 왼쪽 자료 뭐야? 왼쪽 자료 처음 운동량이지. 오른쪽 자료 뭐야? 충격량이지. 그냥 이거잖아. 그러면. 그치? 처음 운동량 나와 있고 구할 수 있잖아. 뭐? 1kg 곱하기 10m/s. 그 다음에 충격량 구할 수 있잖아.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밑면적이 충격량이라고 내가 설명했었지. 개념 설명할 때. 그러면 그냥 10 곱하기 2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끝났네. 자, 다시 일로 넘어와서.
자, 지금 보면은 처음 운동량 m 곱하기 v1 1kg 곱하기 10m/s 얘가 뭐라고? 처음 운동량이에요. p1이라고 한번 해볼게. 얘가 지금 p1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다가 뭐 하라고? 충격량을 더해주면 충격량 i를 더해주면은 나중 운동량이 나온다고. 이랬을 때 이제 p2가 나올 거라고. 그랬을 때 i는 뭐라고?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이라고. 그치? 그래서 10 곱하기 2일 거라.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어려웠던 친구들은 아마 단위 때문에도 어려웠을 수 있거든. 그치? 지금 기니 셋 다 단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 그럼 뉴턴이 뭐고 미터/세크가 뭐고 킬로그램이 뭐고 이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볼 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내가 너네들 그 마음들을 잘 알아. 그 심리들을. 이 단위에 대해서 보통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해도 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냥 보통 케이스에서 단위를 맞춰주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단위를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위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계속 주장을 하는 게. 결국에 너네들이 단위를 계속 빼먹는 버릇을 하면 결국에는 개념 이해하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오케이? 화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래. 오케이? 자, 그래서 길이 한번 볼게. 기억 2초 후 A의 속력은 30m/s냐를 물어봤거든. 사실 니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지 이거? 초기 운동량, 그치?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을 구하기 위해서 충격량을 더했더니 뭐가 나와? 30kg m/s가 나오는 거지. 맞니? 얘가 나오는 거지. 10이고 20이니까 얘가 이제 P2가 돼버리는 거지. 따라서 니은은 틀린 거지. 근데 P2는 뭔데? MV2인데 이 M은 뭔데? 1kg인데 그럼 1kg 나눠주시면은 30m/s 되는 거지. 따라서 기억은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뭐 아까 몇 번 문제 15번 문제도 그렇고 16번 문제도 그렇고 니은 먼저 풀렸네 사실상. 그치? 문제 풀이의 순서상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량을 지금 준 거야. 질량을 줬어. 그치?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고 그다음 디귿 0부터 2초 동안 물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0 뉴턴 곱하기 세컨드다. 맞아? 맞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을 헷갈렸을 수 있는 친구들은 뭐야? 이 뉴턴 단위에 대해서 얘가 뭔지 몰랐던 친구들 이거 헷갈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충 20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서 동그라미는 뭐 대충 치겠지만 1뉴턴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크 제곱이다라는 걸 모르면, 그치? 뉴턴 곱하기 자 NS니까 힘 곱하기 시간의 단위인 거잖아, 그치? 다시 한번 하면은 근데 얘 뉴턴이 뭐라고? 1kg 곱하기 미터/세크 제곱이라고. 미터/세크 제곱. 지금 분모에다가 S 제곱이 들어있잖아. 초 제곱이 들어있잖아. 그 다음에 초를 곱해줬잖아. 그러면 얘가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킬로그램 미터/세크가 되는 거지. 아, 그럼 요 단위랑 맞는구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뭐 얘기를 했었어? 운동량과 충격량은 같은 식상에서 있을 수 있다. 같은 식상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같은 식 위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단위가 달라버리면 당연히 같은 식 위에 못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가속도랑 속도를 단순히 더할 수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가속도랑 가속도가 예를 들면 뭐 3이야. 속도가 2야. 그럼 뭐 가속도랑 속도를 더하면 5야?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가속도가 3이야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너네들이 V는 V0 플러스 AT 하잖아. 그래서 이 AT가 뭐라고? 이 A가 미터/세크 제곱이니까 얘가 세크니까 그래서 미터/세크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있었잖아. A는 2분의 1 AT 제곱인데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얘는 지금 세크 제곱인 거니까 그러면 미터가 맞는 거지. 그랬을 때 단위가 맞는 거잖아. 그다가 뭐 V0t 초기 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거. 얘 미터 퍼 세크고 얘 세크고 하니까 미터가 맞는 거잖아 단위가. 그러니까 단위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거를 외우는데 단순히 보고 그냥 생김새를 관상을 외우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그냥 예를 들면 뭐 애플이 사과인 이유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고? 이해돼? 애플이라는 게 그러니까 애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애플로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없잖아. 그냥 애플이니까 애플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그렇게 외울 건 아니라는 거지. 단순히 달달달달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너네들이 만약에 암기를 할 때에 대해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짜 필연적으로 까먹는다. 정말 나쁜 방법이야. 정말 나쁜 방법. 암기를 할 때 필연적으로 이해가 있어야 돼. 뒷받침돼야 돼. 자, 그래서 뭐 16번은 해결이 됐을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너네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보자마자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문제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궁극적으로 이 문제 보자마자 아 초기 운동량 좋구나, 그 다음에 충격량 좋구나, 아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에 대해서 물어보겠구나 하면서 나중 속도에 대해서도 물어보겠구나 라고 하면은 기억력은 끝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뭐 디귿은 뭐 물어볼 거 없어서 물어본 거고.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쓰인 개념이 뭐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충격량에서 이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아래 밑면적이 충격량이다. 요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뭐 평균 힘이 얼마냐라고 물어봐도 뭐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17번. 자, 요거 한번 같이 볼게, 얘들아. 자, 너네들이 시험을 보기 직전이 되면 이 단원이 시험 범위에 있는 1-2 시험에서 이렇게 2차 시험에서 시험을 보기 직전이 되면 이 문제 정도는 눈으로 풀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 궁극적으로 뭐 지금은 쉽지 않긴 해도 충격량, 운동량 문제를 풀어보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처음인 거니까. 자, 이거는 어떤 거에 관한 문제야? 일단 딱 봤을 때 일단 운동량의 변화량에 관한 문제야. 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충격량이랑 똑같은 얘기거든. 내가 이 문제를 충격량에 관한 문제라고 안 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에 관한 문제라고 했어. 그건 그냥 포커스 차이야. 관점 차이인 거거든. 그렇지? 여기서 지금 결국에 그래 충격량을 물어봤어. 근데 결국 메인은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해서 나중에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다는 개념 딱 하나만 이용해서 디귿선 집을 지금 만든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운동량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P는 MV야. 그랬을 때 이
V는 방향이 있어. M은 방향이 없어. M은 스칼라야. 스칼라고 크기값만 있는 스칼라고 이 V는 벡터야. 크기와 방향이 있는. 따라서 스칼라와 벡터가 곱해지면 벡터인 거거든. 따라서 운동량은 이제 벡터인 거야. 그 다음에 운동량이 벡터 방향이 있는 건 알겠어. 그 다음에 뭐도 중요하냐면 이 속도의 방향과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것도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뭐랑 똑같아? 관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F는 MA랑 똑같은 거잖아. 얘 스칼라고 얘 지금 벡터인 거잖아. 그 다음에 이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정확하게 똑같다고. 오케이? 내가 힘을 이 칠판 주위에 힘을 요로 주면은 가속도도 요로 간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었어? 오른쪽 왼쪽 지금 방향이 두 개밖에 없다고 했었어. 자, 원래 경우에는 너네들 나중에 뭐 고3 때 벡터에 대해서 배우면 기하에 대해서 배우면 거기서 벡터를 배우거든. 그러면은 벡터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쪽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3이고 4만큼 길이라고 하면 3,4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왜? 수직선상이야.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밖에 없다고. 그럼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는다면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 잡았다면 왼쪽을 마이너스로 잡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그렇게 해볼게. 벽 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은 처음 운동량은 뭐가 돼? 2m 플러스 v가 되는 거야.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 2m 플러스 v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뭐가 돼? 2m 질량은 똑같지. 지금 질량 당연히 바뀌지 않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v가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라고? 지금 니은과 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어봤으니까 P2 빼기 P1이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뭐 얘 마이너스 MV 맞지? MV 빼기 2MV 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3MV다 라고 해서 니은은 틀린 게 되는 거야. 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니은을 선택을 할 때에 대해서는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는 거야. 절대값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본 거니까 방향은 안 물어본 거잖아. 근데 우리가 방향을 부호로서 구분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플러스도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지 그냥. 이해되니?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속력이 되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만 물어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했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는 왼쪽을 플러스로 잡아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내가 만약에 왼쪽을 플러스로 잡은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얘도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인 거니까.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네. 뭐 똑같네. 뭐. ENV 플러스 ENV 에다가 플러스 NV 맞지? ENV가 플러스 NV 그치? P2 얘가 일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일로 와가지고 근데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ENV 이렇게 되는 거. 여기 뭐 플러스가 되는 거. 그치? 똑같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요 문제 정도는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돼. 요 문제 정도는 나중에 되면 기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자 됐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되게 많이 틀린 것 같거든. 20번 문제는 충격량과 힘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볼까? 충격량과 힘. 자 이거 볼게. 자 원자 지금 이거 몇 페이지야? 124페이지거든. 이거 칠판 한번 볼래?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 충격량은 I고
이때 힘과 걸린 시간이 있어. 얘를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충돌 시간이라고 하는 거잖아. 충격량이 같을 때에 대해서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므로 얘가 같을 때에 대해서 얘네 둘은 반비례한다라는 거야. 너네 유리함수 배웠니? 아직 안 배웠어? 템플 안 할게. 자, 그래서 얘가 같을 때에 대해서 얘 곱하기 얘가 2배 내면 얘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지. 아까 처음 문제 풀어봤을 때랑 똑같은 거잖아. EF였을 때 0.5t, 뭐 F였을 때 t다, 그치? 그거 똑같은 거잖아 지금. 이해되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얘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얘를 높이면 얘가 줄어든다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충격력을 줄이고 싶은 상황인 거야. 계란이 안 깨지고 이런 상황이 충격력이 작은 상황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자, 충격량이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었어. 그치? 그러면 처음 즉 A와 B 상황에서 초기 상태, 나중 상태에 대해서 속도가 똑같고 질량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V2 서로 똑같고 V1 서로 똑같고 그 다음에 질량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을 거야. 이해되니?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을 거야. 그럼 충격량이 같을 거야 지금. 이렇게 해볼게. 1대1이라는 거야. A와 B에 대해서. 그치? 그랬을 때 충돌 시간이 긴 애가 평균 힘이 작을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게 이런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야.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밑면적의 넓이는 충격량의 크기라고 했었어. 충격량이라고. 밑면적의 넓이가. 근데 지금 이 SA와 SB가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떤 게 다른 거야? 지금 TA가 TB보다 더 작아서 지금 평균 힘, FA와 FB를 지금 평균 힘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 FA가 FB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충돌과 안전장치에서는 에어백, 범퍼, 뭐 인장에 있는 용수철 이런 게 다 뭐라고?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뭐 한다고? 평균 힘을 줄이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주황색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로 넘어가고 싶은 거야. 충격량은 같으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므로 인해서 평균 힘을 낮추는 거지. 그런 원리인 거야. 안전장치가. 그치? 설이나? 자, 그래서 교통수단, 뭐 운동경기, 일상생활에서 지금 다 공통점이 뭐야? 다 뭐 푹신한 거 이런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에어백, 뭐 선수 보호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뭐 푹신한 재질의 보호대,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 이거 다 똑같잖아, 그렇지? 우리 왜 배달할 때 뾱뾱이 이렇게 싸잖아. 그 이유가 뭐야? 거기다 공기 채우잖아, 그렇지? 그것도 푹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왜 외부에 충격이 있었을 때 푹신하게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므로 인해서 충격력을 얘를 힘을 작게 만들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가나다는 각각 놀이기구인 범퍼카 아까 범퍼 얘기 있었지? 자동차의 안전장치인